안녕. 누구세요? 혹시 커피랑 도서관이라고 아니? 네. 나 커피랑 도서관 사장을 하고 있어. 너는 누구니? 저요? 저는 키즈 모델 활동하고 있는 조아린이에요. 아린이구나. 네. 오늘 여기 왜 온 거지? 이거 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 그래? 어떤 책이야? 개수학교라고 그냥 재밌는 책이에요. 이제 나한테 책 한번 읽어줄래? 네. 개수학교 MS 구미호 전학생 조영아 글 김미진 그림 비룡소 전학생 휙 스산한 바람이 교실 창을 통과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미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몸을 웅크렸다. 예사롭지 않은 바람을 느낀 건 미호뿐이 아니었다. 교실 안을 떠들썩하게 뛰어다니던 아이들도 입을 다물고 얌전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바람은 교실 뒤편에 작은 회오리를 만들었고 그 안에는 커다란 뱀이 따위를 튼 채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요란한 바람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뱀의 몸에 날개가 달려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회오리가 잠잠해질 때쯤 양복을 잘 차려입은 노신사로 변해 있었다. 변신술은 타고나는 거야. 이런 수업은 의미가 없다고. 미호는 너무 놀라 비명도 지를 수 없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붉은 머리의 꼬마 아가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댔다. 그 아이는 미호와 비슷한 시기에 전학을 와서 같은 반, 같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아직 이름도 한번 불러보지 못한 사이였다. 그렇다면 제아 학생의 타고난 변신 능력을 볼 수 있을까? 선생의 말에 제아는 귀찮다는 듯 느릿하게 일어났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붉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성숙한 여인으로 모습을 바꿨다. 우와! 교실 여기저기서 감탄이 흘러나왔다. 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치원생만큼 작은 아이가 되었다. 이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예상치 못한 학생의 실력에 변신술 담당 교사는 헛기침을 하며 가르침의 대상을 바꿨다. 훌륭한 능력이군요. 하지만 뒤에 앉은 친구를 봐요. 구미호지만 아직 작은 꼬리 하나도 가리지 못하잖아요. 이런 괴수들이 사회에 나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주위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얼굴이 벌개진 미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초급 변신술은 여러분과 같은 5급 괴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업입니다. 자, 교과서 38페이지를 펴세요. 미호는 습관적으로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꼬리를 놓여보았다. 그 순간에도 꼬리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꼬리는 제 것이 아닌 듯 멋대로 흔들릴 뿐이었다. 12살이 되던 새해 아침, 미호의 꼬리뼈 밑에서 흰 꼬리가 하나 자라났다. 놀란 미호와 부모님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동네 수학과에서 종합병원으로, 그곳에서 다시 국립의료센터로 옮겨가면서 미호 가족은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수십 명의 의사들은 만났지만 그들은 의사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병명도 알아내지 못했고 하나같이 곤란한 표정을 하며 입을 다물었다. 고작 12살에 죽는 건가? 미호는 떨칠 수 없는 두려움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친한 친구에게는 물론 절대 비밀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한 남자친구 수호에게도 몹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미호 앞으로 나라에서 보낸 서류 한 장이 날아왔다. 내가 구미호라고? 미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절대 괴수 따윈 되지 않겠다며 며칠을 울었다. 하지만 꼬리는 점점 자라났다. 처음엔 손가락만 했던 흰 털 뭉치가 방학이 끝나갈 무렵에는 손바닥보다 커졌다. 가장 펑퍼짐한 치마로도 가려지지 않게 되자 미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미호는 조용히 전학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특히 수호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수호와 미호는 학교에서 모르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커플이었다. 둘은 유치원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로 지난 여름 방학 때 미호의 고백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12월 마지막 날에는 잊지 못할 놀이공원 데이트도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자라난 꼬리는 미호의 세상을 한순간에 바꿔버렸다. 미호야, 무슨 일 있어? 수호는 연락이 되지 않는 미호에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나한테 화난 거야? 오늘 너희 집에 갔었는데 친척 집에 갔다고 하시더라. 전화도 못할 정도로 먼 곳이야? 걱정되니까 한 번만 연락해줘. 답장도 하지 못한 문자들이 핸드폰에 쌓여갔다. 지금쯤 수호도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한마디 인사도 없이 전학을 가버린 여자친구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미호는 수호에게 미안하다는 답장조차 할 수 없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개수학교는 규칙이 무척이나 엄했는데 기숙사 입소와 동시에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전학을 오고 며칠이 지나자 미호는 수호에게 답장을 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됐다. 용기가 없어 답장은 못했지만 날마다 자신을 걱정하는 수호의 문자는 미호에게 큰 위로였다. 미호는 시간이 갈수록 수호가 더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수호를 만나러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이미 팔뚝만큼 커진 꼬리가 문제였다. 수호는 세상에게 가장 다정한 남자친구였다. 하지만 갑자기 꼬리가 자라나 구미호가 됐다는 여자친구를 계속 좋아해줄 12살 남자아이가 세상에 있을까? 꼬리를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수호를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전학을 오면서 미호는 다짐했다. 하지만 새로운 학교에서의 생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미호는 틈만 나면 수호와 100일 기념으로 나눠 낀 은반지를 바라보며 붉어진 눈가를 훔쳤다. 수호야, 보고 싶어. 괴수는 일종의 돌연변이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특별한 유전자는 짐승과 인간의 오가는 존재를 만들었다. 미호도 뱀파이어, 구미호, 늑대인간 같은 특별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 괴수는 이런 모든 이야기의 근원이었다. 미호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줄만 알았던 것들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책이나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점이 꽤 많은 것도 놀라웠다. 그들은 사람이 피나 간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도 않는다. 다만 그들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힘은 조금 전 제아가 보여준 변신술처럼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 있어서 일종의 초능력처럼 보이기도 했다. 전학 오기 전 우편으로 받아본 학교 안내 책자에는 앞으로 미호가 살아가야 할 세계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개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성장 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미호가 발견한 구미호는 꼬리가 9개에 가까울수록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 꼬리의 수는 성장하면서 늘어날 수 있지만 9개의 꼬리를 가진 완벽한 구미호는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미호와 같은 중간 발현자가 완벽한 구미호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간혹 성장 단계와 상관없이 타고난 능력이 좋은 개수도 있긴 하다. 조금 전 변신술을 선보인 제아는 뱀파이어 즉 박쥐인간으로 거의 모든 개처가 변신과 비행에 능하다. 미호가 안내 책자를 아무리 열심히 읽었어도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는 없었다.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온 아이가 애니메이션의 악당으로만 생각했던 송곳니나 아가미가 달린 기괴한 모습의 인간들 사이에서 수업을 받는 건 힘겨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곳 괴수들은 보통 사람들은 N형, 자신들은 A2형으로 구분했다. 대부분의 괴수가 N형 인간들을 무시했다. 그때 문인지 긴 시간 N형으로 살아온 미호를 깔보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선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변신술 선생이 파충류 특유의 날카로운 동곡을 번뜩이며 말했다. 곧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전학생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배지색을 바꾸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낙제생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수업을 받게 될 겁니다. 오! 무시무시하다는 말에 환호하는 개수들을 보며 미호는
표정이 굳었다. 미호는 왼쪽 가슴에도 이 학교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급을 뜻하는 볼품없는 갈색 배지가 달려 있었다. 항상 모범생이었던 미호는 낙제생이나 열등생이라는 단어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다. 성적 좋고 품행도 당정한 미호는 늘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예쁜 얼굴과 활달한 성격으로 남녀 친구들 모두에게도 인기도 많았다. 하지만 이곳은 미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통하지 않았다. 긴 머리를 찰랑대는 미호보다는 긴 손톱이나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인기가 좋았다. 글을 잘 쓰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보다는 눈알을 뽑거나 머리를 360도로 돌릴 수 있는 아이가 박수를 받았다. 거기다가 미호는 이 나라에서 가장 흔한 괴수였다. 숨기지도 못하는 꼬리 하나만으로는 인정받기는커녕 오늘처럼 비웃음을 사기에 딱 좋았다. 괴수들 사이에서 인기인이 되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전학을 오자마자 열등생으로 낙인 찍힌 미호의 학교 생활은 점점 더 괴로워졌다. 오늘도 미호는 혼자 터덜터덜 기숙사로 돌아갔다. 미호가 배정받은 방은 동쪽 탑의 꼭대기 방이었다. 전학생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은 학생들은 누구도 미호에게 학교를 구석구석 구경시켜주지 않았다. 미호는 며칠 만에 겨우 학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는 밖이 보이지 않는 높은 담과 여러 건물이 있는 인공 호수를 끌어안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섬에는 교실이 모여있는 수련관과 운동장이 있었고 그 호수는 북쪽, 동쪽, 서쪽 탑에 둘러싸여 있었다. 동탑은 여학생, 서탑은 남학생, 그리고 북탑은 교직원이 사용했다. 모든 건물들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다. 휴, 방으로 들어오는 룸메이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소소라는 이름의 아이는 미호와 같은 반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난 며칠간 교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뒤통수는 얼핏 보아도 10살이 채 되지 않아 보였지만 괴수의 나이는 겉보기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았다. 교실에서 변신술을 선보였던 또 다른 룸메이트 제아도 한참 동생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미호보다 1살이 더 많다고 했다. 이곳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걸까? 소소는 늘 방에 틀어박혀 책상에 앉아 꼼지락거리기만 했다. 지금까지 읽었는데 미호는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호가 학교 생활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미호 같은 상황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미호였다면은 그래도 자기를 인정하고 친구들을 많이 만들면서 조금 더 많은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 저는 그냥 혼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의 그 생활을 극복하고 조금 더 괜찮아지면 그때 친구들을 많이 사귈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대표님은 뭘 느꼈어요? 우선은 아린이가 책을 너무 잘 읽어서 나는 좀 들으면서 너무 놀라웠고 이게 가만히 들었는데 아린이가 이야기해 주니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머리에 막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정말 신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저는 그냥 이게 좀 대표님이 눈알을 뽑거나 머리를 360도로 돌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징그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책 너무 고맙고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책을 또 재밌게 좀 읽어줄 수 있어? 네. 그러면 다음에도 읽고 싶은 책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걸 댓글로 남기라고? 네. 알았어. 어디 댓글로 남기면 되지? 복색소음 댓글로. 북색소음. 네. 알겠어. 북색소음 꼭 댓글로 남길게. 네.